윤석열의 죄 8번째. 용산 이전의 국가 시스템 파괴 문제.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그냥 용산 이전 한다 직진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전문적인 기획도 없고 시뮬레이션도 없이 저지른 사건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일단 정부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시스템까지 금이 가는, 그래서 이제는 용산 이전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에 이르렀다. 이거 당연히 책임져야 하겠죠. 윤석열 개인이 책임지고 현 정부가 같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공약을 이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청와대 관광지 만들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이행하는 게 성과다. 성과라고 칩시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그것 때문에 국민이 치르는 그 값이 너무나 크다 하는 겁니다. 국민과 국가가 똑같이. 우선 그 용산이라고 하는 그 땅에 터잡고 있던 국방 관련 기관들, 한남동까지 포함해서 외교 관련 기관들, 또 여기에서 차지하는 바람에 광화문 청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려움을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화문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를 갑자기 옮겨라. 꽉 차서 자리 잡혀 있는데 요거 비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이 행정기관이 다 북새통을 이루고 쑥대밭이 돼버린 겁니다. 질서가 무너진 것이죠. 왜 그러냐? 윤석열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냥 비켜 이렇게 한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 가서 겹쳐지든 말든. 그 다음에 이게 시민하고 관계가 되는 게 용산에서 서초동까지 도로 통제를 하고 용산에서 한남동까지 도로 통제를 하고 이걸 매일매일, 그뿐 아니라 지금 용산 그 근방에 있는 주거지 이거 다 통제하고 한남동에도 있는 그 주거지 통제하고,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방사 조직이 변경되고 경찰 조직도 변경됐죠. 남산타워, 그 다음에 한남동이 그 시계권에 들어오는 그 권역이 다 통제를 받습니다. 이러고 보면 서울에서 상당 영역이 윤석열 부부를 위해서 국민이 물러선, 그들이 위에 밟고선 이런 윤석열 그 특구처럼 이렇게 통제가 됐습니다. 또 용산 청사 이걸 보면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는 단일성이 깨졌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도 있지만 기업가 그리고 단체들 이런 구성원들이 섞여서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공적 기관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정 운영이 삐걱거리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멈춤, 가다가 멈춤 이런 상태로 된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용산과 한남동을 다 내놔야 합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는 반드시 한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출근하는데 교통통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10분 하다가 5분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국민 생활에 그렇게 끼어들어서는 국민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붙여놓아야 된다. 용산과 한남동은 내놔야 한다. 그러면 길은 청와대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공개돼서 대통령이 위험하고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나가든지 대통령 관두든지 거기 가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불편하고 뭐가 걱정스럽고 이거 국민이 들어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 탄핵 촛불에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편의를 봐주겠는가. 그리고 청와대로 못 들어가겠다고 하면 원래 대통령실은 대통령 한 명만 우리는 일꾼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이거 좀 청산하자 했는데 이번에 개혁하자. 그냥 비서실 하나 가지고 최소 인원으로 광화문 앞에 정부 서울청사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도 거기서도 한층 내줄 겁니다. 그래 한쪽에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